예, 오늘은 117조 11번째 섹션입니다. 용해도 평형 반응과 용해도급 상수입니다. 용해도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하는 화합물 중에서 특별히 용해가 잘 안 되는 난용성염이나 불용성염이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되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용해도 평형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평형 상수가 용해도급 상수로 표현되죠. 여기서 몰 용해도로 하는 것이 나오는데 몰 용해도는 용해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용해도는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용매 100g 중에 최대로 용해도는 용질의 그램 수인데 몰 용해도는 그 주어진 온도에서 용액 1리터 중에 최대로 용해될 수 있는 용질의 몰 수입니다. 그 단위로만 보면은 몰 농도와 단위가 똑같은데 단지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로 용해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용해시켰을 때 용액 1리터 중에 용해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고 몰 용해도는 항상 최대로 용해시켰을 때의 농도를 말하죠. 이 몰 용해도를 대문자 S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대문자 S로 표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몰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뭘로서 알 수 있느냐. 단위가 몰 퍼 리터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이라고 하는 글자를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용해도와 헷갈리지 않을까요? 예,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용해도는 용매 100g 중에 최대로 용해도는 용질의 그램수이기 때문에 단위가 그램 퍼 그램으로 나오게 되고요. 몰 용해도는 몰 퍼 리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단위로부터 몰 용해도인 것을 알게 되겠죠. 몰 용해도 용액 1리터 중에 최대로 용해될 수 있는 용질의 몰수고 최대로 용해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난용성염을 수용액 중에 충분히 많이 넣고서 잘 저어져서 최대로 용해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용매를 더 집어넣어서 용액의 부피가 증가된다면은 그 용액의 부피가 증가되는 것에 비례해서 용질의 용해되는 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동일하게 증가되어서 몰 용해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용성염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우리가 탄산칼슘의 예를 들었는데 탄산칼슘을 수용액 중에 충분히 많이 집어넣고서 잘 저어져서 이렇게 이온화가 된 상태예요. 대부분의 탄산칼슘은 가라앉아 있겠죠.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용해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탄산칼슘은 난용성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히 일부가 용해되어 있는데 여기다 만일에 물을 더 집어넣어서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액의 부피가 증가한 만큼 이렇게 침전되어 있는 용해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또 용해가 되어서 전체 용액 부피가 증가한 것에 비례해서 용질이 용해된 몰수가 증가돼서 몰 용해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탄산칼슘에 관한 것으로서 이 몰 용해도에 관한 식을 이야기해 볼까요? 탄산칼슘이 수용액 중에 충분히 많이 넣어졌고 그 상태에서 잘 저어져서 용해를 시켰는데 대부분의 탄산칼슘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침전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극히 일부가 용해되어 있어요. 그때 용해된 만큼 이온이 생성되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온이 생성된 만큼 용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탄산칼슘이 용해가 되는데 그때 몰 용해도를 대문자 S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용해가 된 만큼 이온이 생성됐죠. 또는 이온화가 된 만큼 용해가 됐기 때문에 이때 생성된 이온들의 농도는 바로 몰 용해도하고 값이 똑같다는 거죠.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평형 상태는 이렇게 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해되는 속도와 석술되는 속도가 같은 상태, 그 평형 상태를 우리는 포화 용액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하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탄산칼슘의 농도분의 생성물 칼슘이온의 농도, 탄산이온의 농도 곱수로 표시가 됐는데 탄산칼슘의 농도, 이것은 고체이기 때문에 농도가 어때요? 일정하죠. 그래서 이게 상수로 처리되어서 양변에서 탄산칼슘이 곱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이것이 상수고 이것도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합해서 말합니까? 상수로 하죠. 그것을 우리는 이 이온들의 농도를 용해도의 곱수로 나타낸 평형상수라 해서 용해도 곱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KSP는 여기서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음이온의 농도로 표현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난용성염이나 불용성염 및 수용액 중에 이온화가 되는 반응의 평형상수 KSP는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음이온의 농도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생성물의 앞에 개수가 있으면 그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농도의 지수항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항상 KSP는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음이온의 농도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KSP도 일종의 평형상수예요. 평형상수는 뭐에 있으면 바뀝니까? 온도 변화에 있으면 바뀌죠.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면 KSP가 일정하고 난용성염의 평형상수인 KSP 값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몇 도 C의 KSP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탄산칼슘과 같은 물질들이 수용액 중에서 용해가 될 때 그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볼까요? 자, 여기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형상수 값이 커진다라고 했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형상수가 커졌다. 이게 커지는 만큼 이 양이온, 음이온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또는 몰 용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18쪽에 이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여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뭐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온도가 표시 안 돼 있죠. 그래서 2번 위에다가 온도라고 하는 거를 적어 놓으세요. 이 큰 꼭지 2번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위에다가 온도. 온도라고 적고 땡땡 하고서 다음과 같이 적으세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난용성염의 평형상수 값은 이 대부분의 경우가 흡열 과정이에요.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이라면은 그 평형상수는 온도 상승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죠. 평형상수가 커지는 만큼 뭐가 커졌을까요? 용해도가 커졌다고 하죠. 또는 거꾸로 용해도가 커졌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커졌다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저거는 사실 바로 그거에 관한 겁니다. 자, 이 온도 요소 말고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뭐가 있는가를 볼까요? 첫 번째로 공통이온 효과. 공통이온 효과는 우리 앞에서 르샤틀리의 원리에 관한 것인데 반응물 또는 생성물 중에 똑같은 이온의 종류가 들어와서 르샤틀리의 원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공통이온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MgF2는 난용성염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어느 정도는 용해가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난용성염이라고 합시다. MgF2가 수용액 중에 용해가 되어서 마그네슘 이가이온과 플로라 이온이 생성되고 개수가 1, 2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평형상수 값을 표현하면 평형상수는 평형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5분의 생성물의 농도 5분이고 난용성염이나 풀용성염은 이때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염분의 농도로 표현되고 개수가 바로 농도의 지수항으로 오죠. 1과 2이기 때문에 1승 2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가 표시되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요. NaF와 같은 것을 용해를 시켜서 결국 이 NaF는 수용액 중에 이온화가 되어서 소듐 이온 따로 플로라 이온 따로 존재하는데 플로라 이온의 농도가 확 올라가 버리죠. 르사틀리 원리에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이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되고 역반응적으로 평형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MgF2가 용해되는 농도가 낮아지겠죠. 용해도 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첨가하는 플로로와 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용해도는 점점 더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용액의 pH 값입니다. 용액의 pH 값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난용성염이 용해가 되어서 생성된 이 음이온이 많은 경우에는요 H+와 결합을 해서 굉장히 정반응이 잘 감으로써 이 농도가 감소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탄산이온이 생성되는데 탄산칼슘은 무슨 점이라고 했어요? 난용성염이죠. 수용액 중에서 용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용해가 잘 안 되죠. 용해도가 낮아요. 생성된 칼슘이온의 농도도 낮고 생성된 탄산이온의 농도도 낮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H+를 첨가를 했다는 거죠. H+를 첨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pH 값을 낮췄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거든요. pH 값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의 마이너스 상용도 값 또는 H+ 농도의 마이너스 상용도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H+를 첨가했는데 이 H+가 탄산이온과 결합을 해서 사라져버려요. 수용액 중에 H+는 항상 히드로늄 이온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산수소 이온과 물을 생성하면서 사라지죠. 원래 탄산수소 이온이 물과 결합해서 탄산 이온과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는 이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굉장히 작아요.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이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10의 마이너스 11승 오도에 해당돼요. 약 4,8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역반응 가는 거예요. 탄산 이온하고 첨가하는 H+가 결합해서 정반응이 가는 거예요. 정반응 가는 거죠. 역반응과 정반응의 평형상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죠. 따라서 이것은 약 10의 11승 오도가 되니까 정반응을 아주 잘 걸 거예요. 이렇게 탄산칼슘이 수용액 중에 용해가 잘 안 되어서 칼슘 이온이나 탄산 이온이 수용액 중에 조금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pH 값을 낮췄다. 즉 히드로늄 이온이나 또는 H+를 첨가를 해서 그것이 탄산 이온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생성이 돼버리면 탄산 이온의 농도가 안 그래도 적은데다 또 쑥 줄어들어 버리죠. 르사틀리 원리에 따라서 이것의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되고 증가하기 위해서는 탄산칼슘이 용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이 용해되는 정반응이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용해도 값이 상승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래프상에서 pH 값이 어떻게 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용해도 값이 점점 상승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요소입니다. 차기온이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MgCl 이것도 난용성염입니다. MgCl 난용성염 수용액 중에서 조금밖에 이온화가 되지 않죠. 충분히 과량의 MgCl을 물에다 용해를 찍어서 잘 저어주게 되면 조금만 이온화가 되어서 이렇게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생성된 상태로 존재할 텐데 여기에다가 뭐를 첨가합니까? 암모니아 수용액을 첨가한다는 거죠. 또는 아예 이 암모니아 수용액에다가 이를 용해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 수용액을 첨가하면 암모니아하고 Ag 플러스가 굉장히 안정한 착이온을 형성하죠. 이 암민, 은 플러스 1가 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안정한 착이온을 생성하고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거의 100% 치우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AgCl이 원래 수용액 중에 용해가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죠? 잘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생성되어 있는 은이온이나 염화이온의 농도가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죠? 물론 두 개는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농도가 낮으면서도 농도가 동일해요. 이 염화이온하고 은이온이 똑같았는데 암모니아를 첨가하면서 은이온의 농도가 확 감소가 됐어요. 르사텔의 원리에 따르면은 은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AgCl이 수용액 중에 더 잘 용해가 되더라. 즉 용해도 값이 상승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이온 효과나 용액의 pH 효과나 착이온 형성은요 모두 시험에 돌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항, 이온 곱시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이온 곱이라고 하는 것은 난용성염이나 불용성염이 이온화가 될 때에 평형 상태에서 양이온의 농도 곱하기 음이온의 농도, 물론 개수가 농도의 치수항으로 와서 이렇게 곱수로 표시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KSP, 용해도 곱 상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평형 상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걸 우리는 이온 곱시라고 해요. 원래 평형 상수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수에 비죠. 근데 그거하고 식은 똑같은데 농도가 현재 상태에서의 농도가 도입되면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반응지수 또는 반응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온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난용성염, 불용성염의 이온화가 되는 그 반응에 대해서 반응지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응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곱, INF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응지수, 반응률인데 우리는 앞에 화학평형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배웠어요. 반응지수 값이 평형상수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더라. 반응지수 값이 평형상수보다 크면 정반응이 비자발적이고 정반응이 비자발적인 반응은 적어도 일반항에서 나오는 예는요. 역반응이 자발적이에요. 반응지수 값이 평형상수 값하고 같으면 이미 무슨 상태? 평형상태. 용해가 되는 반응의 평형상태는 포화 수용액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응지수라고도 해도 되고 이걸 우리가 이온곱시라고 해야 되는데 이온곱시 평형상수 KSP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반응이 자발적이죠.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용해가 돼요. 그리고 이 이온곱시라는 것이 평형상수 KSP 값보다 더 크면은 정반응이 비자발적이고 많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예는 적어도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죠. 용해가 되는 반응의 역반응이니까 난용성염이 어떻게 되는 거? 침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온곱시 평형상수 KSP가 같으면 이것은 평형상태, 즉 뭐랍니까? 포화 수용액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섹션. 네 번째 이제 꼭지로 넘어갑니다. 난용성염의 선택적 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수용액 중에 염화이온과 요오도아이온이 각각 용해가 되어 있어요. 염화이온 그리고 요오도아이온이 용해가 되어 있고 이 염화이온과 요오도아이온을 보통 문제에서는 아요디나 이온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여기다 뭐를 첨가한다고요? 은이온 수용액을요 이렇게 드로핑을 하면서 첨가를 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먼저 침전물을 생성할까요? KSP 값이 작은 AgI가 먼저 침전물을 생성하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첨가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서야 AgCl이 침전물을 생성하죠. AgI는 AgI대로 현재 상태에서, 즉 현재 상태에서 이 이온곱시라면 그거는 반응지수 이온곱시인데 평형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농도 곱하면 뭐가 됩니까? KSP죠. 그래서 AgCl대로 KSP는 은이온의 농도 곱하기 염화이온의 농도. AgI는 AgI대로
평형 상태에서 은이온의 농도 곱하기 요오드와 이온 농도. 그렇게 되면 그거는 바로 평형상수이고 항상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평형상수 식과 이 값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AGI에 대해서는 이 값을 만족해야 되고 AGC에는 이 값을 만족해야 되는데 현재 요오드와 이온이 얼마라고요? 0.1몰 농도. 그때 은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되면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이 되면은 이 곱이 평형상수 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슨 상태입니까? 평형 상태죠. 그런데 은이온의 농도가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보다 더 커져버리면은 은이온 농도가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보다 더 커지면은 현재 상태에서의 요오드와 이온과 은이온의 농도 곱인 이온 곱이 뭐보다 크다? 평형상수 KSP보다 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침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오드와 은이온의 농도가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 몰 농도보다 커지면은 AGI가 먼저 침전되기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에는 뭐도 용해되어 있습니까? 염화이온도 용해가 되어 있죠. 염화이온도 용해되어 있는데 그 염화이온이 용해되어 있는 것이 0.1몰 농도였어요. 그리고 은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들어오면은 그 두 개 곱이 평형상수와 일치가 되기 때문에 평형상태일까요? 은이온의 농도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이 되면은 평형상태겠죠. 그리고 이 은이온의 농도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보다 더 커져 버리면은 현재 상태에서의 은이온의 농도와 염화이온의 농도 곱인 이온 곱이 평형상수 KSP 값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정반응이 비자발적, 즉 역반응이 자발적이고 침전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gCl이 침전되기 시작하는 은이온의 농도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몰 농도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 은이온의 농도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개 곱이 KSP하고 같기 때문에 이건 무슨 상태? 포화수용의 상태야. 포화수용의 상태는 침전이 돼야 안 돼요? 침전이 안 되죠? AGI도 마찬가지예요. 요 값이 들어오면 아직 침전 안 돼요. 이 값보다 조금이라도 커지게 되면은 은이온의 농도가 이 값보다 조금이라도 커지게 되면은 AGI가 침전되고 또 여기 AgCl이 침전되려면 은이온의 농도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몰 농도일까요?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져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몰 농도부터 이야기를 해서 요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 16성몰 농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게 되면은 그때는 누구만 선택적으로 침전한다고요? 예, AGI만 선택적으로 침전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몰 농도보다 크고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몰 농도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AGI만 최대로 이렇게 침전될 수가 있고 그리고 AgCl이 침전되려면은 뭐보다는 커야 된다고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몰 농도보다 더 10의 마이너스 9성몰 농도보다 더 커지면은 AgCl이 침전되겠죠. 물론 이 값까지는요.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성몰 농도를 포함해서 이 아래쪽의 값으로 은이온이 첨가되면은 그때는 AGI나 AgCl이나 어느 것도 침전되지 않습니다. 자, 저런 부분에 관해서는 요즘 이렇게 계속 출제되고 있는 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내용까지 출제가 됐냐면요. 여기에 은이온을 첨가해서 AGI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 은이온이 계속 더 첨가돼서 염화이온도 이렇게 AgCl 침전을 생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AgCl 입장에서도 무슨 상태? 평형 상태. 그리고 AGI 입장에서도 무슨 상태입니까? 평형 상태죠. 그래서 각각이 그 평형상수 식이 만족을 합니다. 각각의 평형상수 식이 이렇게 만족을 하고 그걸로부터 이 요오드와 이온이 느끼는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느끼는 은이온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요오드와 이온이 느끼는 은이온의 농도와 염화이온이 느끼는 은이온 농도가 같기 때문에 위의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은이온 농도는 요오드와 이온 농도 분의 이거 그리고 은이온 농도는 염화이온 농도 분의 이거고 각각이 은이온 농도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이퀄이다. 그렇게 해서 요오드와 이온과 염화이온의 농도의 그 비값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에 출제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일반학 추론을 하면서 두 문제를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지난 8월에 피트에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개념이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나올 만한 거는 결국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조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학 추론까지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숙지하세요라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출제가 돼요. 지난 8월의 문제의 특징은요. 피트나 그리고 미트디트나 일반학 추론 문제에도 유난히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에 돼버렸는데 재작년 8월의 문제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유난히 또 기출행 추론형 연습 교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뒤에 복습 문제 제시하는 거 있죠.
또 거기에서 유난히 많이 출제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또 일반학 추론에서 또 부분적으로 출제되게 됐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하는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목표가 뭐거나 간에 그 시험에 부합하는 실력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달달달달 암기를 하세요. 너무 많은 문제집을요 많이 푸른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복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기출행 추론 연습과 일반학 추론 정도는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 주무시는데 제가 깨워가지고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제목이 전기화학이죠. 전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라고 하면 무슨 단어입니까?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전기화학 반응은 전부 전자를 잃는 산화,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에 관한 거죠. 화학에서 나오는 그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되는 것만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설을 풀어나가는 것이 전기화학 파트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말합니까? 갈바닉 전지. 그리고 원래 그 산화하는 반응이 비자발적인데 외부에서 전기 분해라고 하는 일을 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게 여기에서는 전기 분해라고 하는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갈바닉 전지와 여기 전해 전지죠. 갈바닉 전지는 산화하는 반응이 차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전해 전지는 산화하는 반응이 비자발적인데 외부에서 전기 분해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써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갈바닉 전지는요, 최초로 볼타가 만들었어요. 누구의 실험에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갈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구락지, 개구리 왕눈이, 삐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 자, 그래서 개구리 해부 실험을 통해서 동물 전기 현상을 발표했는데, 갈바니가 헛다리 짚었어요. 그거를 관찰한 거는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 이유를 누가 밝혀냈어요? 볼타가 밝혀내고, 그래서 볼타가 최초로 전지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인 단서를 체험에 누가 제공해서요? 갈바니. 그래서 우리는 갈바니 전지라고 나오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볼타가 최초로 만들었잖아 라고 이야기해서 볼타 전지라고도 합니다. 볼타 전지라고 할 뿐만 아니라 볼타의 이름을 길어서 뭐랍니까? 볼타 게이지라고 하고, 볼타 게이지를 줄여서 볼티지, 그걸 더 줄여서 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볼트 단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볼타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조항기를 뭐 이렇게 잘하게 되면, 조항기를 만약에 J로 시작하면은 뭐 J,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면은 C. 여러분 이제 어떤 단위가 그렇게 나오면 한 길이 드디어 한 건 했구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지 몰라요. 자, 단순한 산화하는 반응과 전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볼까요? 여기 구리 이가연이 용해된 수용액에다가 아연판을 담궜어요. 그러면은 아연은 구리 이가연과 충돌하면서 전자를 잃고 아연 이가연이 되고, 구리 이가연은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으로 환원이 되죠. 그래서 표면에는 구리 금속이 이렇게 이 코팅이 되면서 생성되고, 수용액 중에는 아연 이가연이 생성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원래 구리 이가연이 수용액 중에 용해되어 있으면은요, 구리 이가연은 수용액 중에 있는 물과 결합을 하면서 착이온을 형성하고, 그때 파란색의 보색에 해당되는 오렌지색을 굉장히 강하게 흡수하고, 또 한편 파란색은 거의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이 그대로 반사가 되거나 투가 돼서 용액 전체가 무슨 색이냐면 푸른색이거든요. 푸른색이있는데 가면 갈수록 구리 이가연이 구리 금속으로 속출되면서 사라지니까 푸른색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더 진해질까요? 더 옅어지게요? 더 옅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단순하게 전자를 주고받는 산화하는 반응이 직접적인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죠. 아연 이가연과 구리 이가연이 직접적으로 전자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구리 이가연은 전자 받아서 구리 금속, 아연 이가연은 전자를 줘서 아연 이가연이 됐죠. 그래서 직접적인 이 충돌에 의해서 결국 화학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화학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보통 방출하게 되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리 이가연이 아연한테 도선을 통해서 충돌하면서 전자를 가져가게 해요. 그러면 이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죠.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이런 흐름이 생기면 그걸로 우리는 뭐랍니까? 전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가 얻어졌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전기적인 위치의 에너지, 줄여서 전위라고 하죠. 전위가 높다. 그리고 이것은 화학 에너지가 낮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화학 에너지가 낮다라고 해도 됩니다. 전위가 낮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 상태가 되면 전위가 높은 상태에서 전위가 낮은 상태로 될 때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뭘까요? 전위의 차이죠. 그래서 전위차라고도 하고 또는 줄여서 전위라고도 하고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전기적인 압력이라고 해서 전압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력을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라 해서 티전력이다라고 하는데 요거 네 개는 모두 여러분들이 동의어로 생각하면 돼요. 동의어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중력이 작용하는 어떤 그 장에서 필드에서 질량이 있으면은 뭐가 느껴져요? 무게가 느껴지죠. 그 무게는 물리학적으로 뭐하고 똑같아요? 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호환되는 것. 또는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호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것들도 기본적으로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모두 무슨 단위를 쓰니까 볼트 단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직접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 이가 이온이 이쪽 구리한테 가서 빵 충돌하면서 전자내놔 그랬더니 이 구리가 어때요? 500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가 직접 전자를 주지는 않고 이 동족끼리 전자 주고받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구리 이가는 전자내놔 그랬더니 구리가 직접 자기한테 전자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이언한테서 전자를 빼앗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도선을 통해서 전자를 빼앗아오고 사실은 이 구리가 전자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이 구리 이온이 빵 하고 충돌하면서 전자 그랬더니 이 아이언이 응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쌌어요. 자, 그렇게 되면 똥동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에 같이 이제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급하게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응 하는데 옆에 와서 누구 또 급하게 들어와서 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똥동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전후회라고 이야기하는. 자, 플래툰. 자, 이렇게 해서 구리 이가연이 충돌을 해서 전자를 가져가고 아연이 전자를 뺏겼어요. 전자 일련 현상을 뭐라 합니까? 산화라고 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양산입니다. 항상 양극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음극에서 환, 원, 반 일어나겠죠. 이렇게 양극에서 전자를 잃기 때문에 아연이 전자를 잃는 이 양극 전체가 이것이 전체가 양극 산화 전극이라 하고 또 여기 구리판 전체가 뭐가 돼요? 음극 환원 이 전극이 되겠죠.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환원이 되었어요. 이때 도선을 따라서 뭐가 이동합니까? 전자의 흐름이 생겼죠. 이걸 우리는 전류라고 하고 무슨 에너지가 생겼다고요? 전기 에너지가 생겼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화학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화학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데 이것이 도선을 딱 연결했더니 전위가 높은 상태에서 전위가 낮은 상태로 되면서 하여튼 전류의 흐름,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고 전기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뭐랍니까? 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지는요, 직접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산화하는 반응이 어떻게 충돌하도록 간접적으로 충돌하도록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지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 12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그림부터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아연이 전자를 뺏기게 되고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극에서 음극으로의 전자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하죠. 이런 에너지를 뭐라고요?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 결국 이것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런 장치를요. 전지, 즉 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입니다. 볼타가 최초로 전지를 만들었어요. 볼타가 최초로 만든 전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산성 수용액이고 이 산성 수용액이 묽은 황산 수용액입니다. 여기에 구리판이 있고 여기 또 아연판이 있죠. 이때 우리는 활동도서열 알잖아요. 활동도서열 리튬, 칼카나마, 철, 니주납, 수, 구, 순, 백금 이것들이 전자를 잃는 성질은 아연 쪽으로 갈수록 크거든요. 아연이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2가가 되고 수소는 사실 수소 분자입니다. 수소가 전자를 잃게 되면 수소 이온이 되죠. 구리가 전자를 잃게 되면 구리 2가 이온이 돼요. 이번에는 환원되는 성질은 누구 쪽으로 가면 갈수록 클까요? 구리 이온 쪽으로 갈수록 크죠. 그때 구리 2가 이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수용 중에 구리 2가 이온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분자가 될 때 그때 아연이 전자를 잃으면서 아연 이온으로 생성이 되겠죠. 재밌는 거는요. 수소 이온이 아연한테 바로 가서 이렇게 전자 주고받아도 될 것 같은데 꼭 이 수소 이온이 누구한테 가냐면은 구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쪽으로 하는 것은 구리가 이때 전자를 잃는 성질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항상 양극이에요.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갈바닉 전지나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시키는 전해 전지나 항상 양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양산을 누가 정했는지 아세요? 네, 규부인들이 정했어요.
그렇죠.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럴 때 기부인들이 쓰고 다니는 게 뭡니까? 모자도 쓰고 다니지만 양산도 쓰고 다니죠.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전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페르데이. 자, 페르데이가 그거를 보고서 양산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부인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페르데이의 마누라도 있고 페르데이의 딸내미도 있고 실제로 딸내미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누라는 있다는 건 확실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양극은 항상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죠. 아이언이 전자를 해서 아이언 플러스 이가 이온 전자 떨어지고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분자가 생성되죠. 떨어진 전자가 항상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는 전자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뭐를 따라서 이동합니까? 도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양극 산화 반응에서 떨어진 이 전자가 음극 환원 반응에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출발 이렇게 해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다시 한 번 더 그릴까요? 여기 좀 겹쳐져 있어요. 양극 산화 반응에서 전자가 떨어졌어요. 음극 환원 반응할 때 전자가 들어가죠. 출발! 전자가 쭈루룩 들어가요. 전자가 출발하는 것을 전지에서는 말합니까? 마이너스 단자라고 하고 전자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플러스 단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극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출발하니까 양극이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단자. 그리고 음극의 환원 반응할 때 전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선을 따라 전자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플러스 단자라고 하죠. 그래서 양극은 마이너스, 음극은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오빠 머리카락이 굉장히 수북하게 이렇게 탐스러웠는데 커트를 하셨어요. 어디서 커트 하셨어요? 오케이. 하여튼 멋져.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볼타 전지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양극 산화 반응에서 아이언이 산화되는 건 상관없는데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분자가 되죠. 수소 이온이 전자 받자 말자 수소 원자가 되고 수소 원자끼리 충돌해서 뭘 형성합니까? 수소 분자를 생성하잖아요. 수소 기체가 생성되는데 수소 기체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수소 기체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가지고 표면에서 전극 표면에서 생성되고 난 다음에 수소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 너 뭐 하고 있니? 물이 무서워요. 이러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수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소가 모여있으면 뭐예요? 키포를 생성하죠. 키포를 생성한 만큼은요. 수소 이온이 이 전극 표면에 충돌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기가 효율적으로 전자를 못 받아가죠. 자기가 전자를 못 받아면 얘가 전자를 뺏겨서 전자 줘봐야 전자가 이 도선을 따라 흐를까요? 못 흐를까요? 흐르지 못하겠죠. 전위값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분극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극에서 극이라고 하는 것은 전극을 말합니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전극을 분리시켰는데 누구로부터 이렇게 환원돼야 되는 물질하고 전극 사이를 서로 분리를 했어요. 뭐가 생성된 수소 기체와 같은 것들이. 그러면 생성된 수소 기체가 왜 저렇게 분극 현상을 일으키냐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라든지 산소가 발생하는 것 같이 무극성 기체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요. 이렇게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무극성 기체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분극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 두 번째로 다니엘 전지예요. 볼타 전지가 언제 나왔냐면 1799년도인데 보통 공식적으로는 1800년도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 전지 연도가 어떻게 돼요? 1836년이니까. 야, 도대체 원 제너레이션 우리 요즘에는 30년으로 보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많이 걸렸죠. 그 사이에 뭐 했을까요? 예, 소고기나 구워 먹지.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 전지인데 다니엘 전지하고 위에 볼타 전지의 가장 큰 차이 항상 똑같아요. 양산,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산화 반응에서 아이언이 전자를 잃고 이번에 환원 반응에서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리 이가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으로 환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전지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언이 산화가 되고요.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 환원하죠. 양산,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떨어나와서 전자가 출발하죠. 전지에서는 전자가 출발하는 단자를 말합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들어가는 이 단자를요. 플러스 단자라고 합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양극 음극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지가 회로, 닫힌 회로에서 도선을 따라 출발하는 전지의 단자를 뭐라 한다고요?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가는 단자를 플러스. 그거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때 다 배웠죠.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닫힌 회로 이렇게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닫혔죠? 이게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인데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것도 이제 약속이에요. 전자가 어디서 출발하던가요?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플러스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지예요. 그래서 이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
전지에 플러스 한자고. 그러면은 저렇게 수용력이 찰랑찰랑하는 부분 어디일까요? 요 안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양산, 양극에서 산화 반응, 음극에서 환원 반응. 산화 반응이라면서 전자가 출발하게 되고 환원 반응할 때 전자가 들어와서 전자를 받음으로써 환원하게 되겠죠. 산화 반응에서 전자가 떨어져서요. 환원 반응에서 전자가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산화 반응에서 떨어진 전자가 환원 반응한테 사용이 되고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전자가 출발하는 단자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가니까 플러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극이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 볼타 전지는요.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기체가 물의 용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유발됐어요? 풍부 현상이 유발됐죠. 근데 다니엘 전지는요. 기체가 발생이 안 돼요. 기체가 발생 안 되기 때문에 풍부 현상이 일어날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볼타 전지에 단점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볼타 전지를 감안해 볼까요? 양이온 플러스 2가이온이 한 개가 생성될 때 플러스 1가이온이 몇 개 사라졌어요? 2개가 사라졌죠. 물론 여기는요. 음이온이 존재해요. 마이너스 2가이온은 음이온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양이온 한 개가 생성될 때 플러스 2가 양이온 한 개 생성될 때 플러스 1가 양이온 2개가 사라지니까 양이온의 전하가 유지가 돼요. 자꾸 바뀌어요. 유지가 되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밑에 다니엘 전지는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원래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의 비로 존재를 했어요. 플러스 2가이온과 마이너스 2가이온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때 자꾸 산화가 돼서 양이온만 생성돼요. 여러분들 남자 10명하고 여자 10명이 있는데 자꾸 남자만 들어와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원래 있던 남자들이 들어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여자 뺏길까 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화가 되기가 어렵게 되겠죠. 전화 균형이 안 맞아요. 한편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은 여기도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남자 10명, 여자 10명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자꾸 전쟁터로 끌려가서 환원대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어때요? 다리 잡고서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환원 반응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하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양이온이 자꾸 들어오니까 여기 음이온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또 한편 양이온이 자꾸 사라지니까 다른 양이온, 야 이거 정말 비참한 이야기다, 그렇죠? 예, 누군가는 전쟁터에 끌려가서 환원되어서 사라지고 또 다른 양이온이 딱 들어와서 꿰차고 자 하여튼 비참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연계에 돌아가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이 전쟁터에 가긴 가되 어때요? 항상 100% 살아 돌아오세요. 가면 100% 살아 돌아온다. 시험 치면은 100% 합격한다. 그리고 모두에 출마하면은 무조건 당선된다. 뭐 이런 거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은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엉덩이에 땀이 배일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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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그리고 결혼. 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온의 이동 통로 역할하는 것이 바로 염다리. 염다리 가만히 보면요. 음이온을 주고 나면 자기가 음이온이 부족하잖아요. 반대편에서 가지고 와요. 양이온을 주고 나면은 양이온이 부족하죠. 또 반대편에서 가져오죠. 그러니까 염다리가 음이온을 이쪽으로 줬는데 어느 쪽으로 줬냐면은요. 양극 쪽으로 줬죠. 그럼 어디서 출발일까요? 음극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 염다리를 통해서 이동하는 음이온은 음극에서 출발해서 염다리를 거쳐서 반대편으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음극으로 들어오고 있죠.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양극 쪽에서 출발해서 염다리를 통해서 이동하겠죠. 그래서 양이온은 염다리를 거쳐서 이동할 때 양극 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에 가게 되는 거구나. 양극이 담겨있는 그 전해질 수용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다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이온, 음이온을 줄 뿐만 아니라 아예 어때요? 양이온이 자기가 주고 나면 또 양이온 보충하고 음이온 주면은 음이온을 보충하기 때문에 이온에 무슨 통로한다고요? 이온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다니엘 전지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볼타 전지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니엘 전지는요. 보시다시피 기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풍국 현상에 의해서 기전력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죠. 대신에 반드시 염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지를 표현할 때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니엘 전지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 더블 바가 뭘까? 그 다음에 이게 싱글 바가 뭘까? 요 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핫바. 그 다음에 하드, 그렇죠? 하드바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여기서는 더블바가 염다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싱글바는 뭐래요? 상경계죠. 상경계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어떤 전해질 수용액이 담기게 되면 고체의 표면하고 전해질 수용 간에는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뭐가 있어요? 표면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계면이다. 그래서 표면, surface인데 서로 다른 surface와 surface 사이이기 때문에 사이인데 그냥 사이 그래요. 자, 사이 하여튼 고마워요. 그대가 우리나라의 그 이름을 만방에 떨쳐줘서 고맙습니다. 충성. 네. 존경. 자, 어쨌거나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싱글 바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피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계면을 나타내고 항상 고체 금속과 전해질 수용액 사이에서 저렇게 경계가 존재하죠. 싱글 바는 상경계, 더블 바는 뭐라고요? 염다리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약속인데 왼쪽에서 양극 산화 반응이 납니다. 오른쪽에서 음극 환원 반응이 나요. 자, 염다리는 항상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염다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여튼 왼쪽은 양극 산화 반응이고 오른쪽은 음극 환원 반응. 산화 반응이 생기면 뭐가 떨어집니까? 전자가 떨어지죠. 그 전자가 떨어져서 어때요? 전자가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오게 되죠. 전자가 출발하기 때문에 단자물은 뭐랍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지 표현식 보니까 왼쪽에 항상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자부가 마이너스, 오른쪽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전자가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왜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에서 출발을 되는데 그럼 오른쪽에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출발하면 이렇게 하면서 뭉개고 가죠. 그걸 잘 찾아놓을 것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손잡이인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내미도 이제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들 우리 아버님도 또 왼손잡이에요. 원래 저도 왼손잡이였대요. 근데 아버님이 왼손잡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남인데 차별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왼손 서지 마. 우리는 아버님이 하지 마라고 그러면은요 진짜 그게 맞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님이 진짜 하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이 대리를 하기 때문에, 그죠? 부모님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랬었는데, anyway, 저도 어릴 때 잠시 썼던 기억은 나요. 그래서 뭉개면서 가잖아. 그죠? 그래서 뭉개면서, 우리 아들 뭉개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안 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로색이 어떻게 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과학자들이 정하는 것은. 그래서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그 사이에서, 전자가 출발하니까 여기서는 양극 산화반이 나야 되구나.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오니까 그 전자를 받아먹어서, 누가 받아먹으니까 뭐예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전지 표현식에서 중간에 더블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여튼 더블바는 뭘 의미한다고요? 염다리. 그 다음에 싱글바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전극 표면하고 전해질 수용액 간에 계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상경계라고. 전자는 어디서?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출발하니까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쪽이 플러스. 그리고 전자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양극 산화반이 나야 되고 그리고 환원 반응이 이렇게 오른쪽에 일어나야 되겠죠. 밑에 예를 보니까 또 다른 예가 나타나 있어요. 철고체하고 철삼가윤이 서로 반응을 했어요. 철고체는 전자를 잃어서 철이가윤, 철삼가윤은 전자를 얻어서 철 플러스 이가윤으로 저렇게 생성이 되고 있죠. 이 반응에서 양극 산화 반응에서 철고체 1몰이 전자를 2몰을 잃었어요. 철 3가이온 1몰이 전자를 1몰 받으면 철 2가이온이 되는데 전체를 2를 곱하게 되면 어때요? 전자 2몰 잃고 전자 2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합하게 되면 위에 반응이 되고 하여튼 양극 산화 반응은 철이 전자 1에서 철 2가이온이 돼요. 철이 전자 1에서 철 2가이온. 음극 환원 반응에서 철 3가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철 2가이온이 되죠. 철 3가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철 2가이온이 되는데 철 3가이온과 철 2가이온은 같은 수용액 중에 있기 때문에요. 두 개가 균일하게 혼합돼요. 균일하게 혼합되면 이것들 사이에 계면이 있다고 보는 게 없다고 보죠. 당연히 없죠. 균일한 혼합물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마를 표현하고 중간에 염다리, 더블바, 염다리 이렇게 보통은 설치가 돼요. 그리고 싱글바는 항상 고체 전극 표면하고 전해질 수용액 사이에는 저렇게 싱글바로 표시를 하더라. 표준 전지를 계산을 할 때는요. 항상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나죠.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나죠. 그래서 양극의 산화전이니까 표준 산화전이니까 더하기 음극의 표준 환원전이니까 필요하게 되면은 여기 표준 전지가 됩니다. 전지가 일종의 뭐라고 보였냐면은 전기화학적인 세포 셀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일렉트로케미컬 셀이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그냥 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표준 전지전이는 음극의 표준 환원전이니까 환원은 리덕션이에요. 더하기 양극의 표준 산화전이니까 산화는 옥시데이션이죠. 그래서 그렇게 합을 해서 구하게 되는데 음극에 대해서는 표준 환원전이를 그대로 쓰는데 양극도 뭘 써요? 환원전이를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원래 양극은 무슨 반응입니까? 산화 반응이잖아요. 산화 반응인데 환원전이를 고쳤기 때문에 부가 반대가 되거든요. 앞에서 마이너스 부를 곱하게 되면은 결국 똑같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화학평형 단원에서 이거 우리가 배웠어요. 델타 G는 델타 C 낫 더하기 RT LNQ. 항상 현재 상태에서의 깁스 자유연에 제공되는 델타 G하고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RT LNQ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요 식에서 델타 G는 마이너스 NF예요. 그러면 델타 G 낫은 마이너스 NF이 나시죠?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양변에서 마이너스 NF로 나눠주게 되면 E는 E 낫 빼기 NF분의 RT 로가리즘 Q로 표현될 수가 있겠고, 이렇게 표현된 데서 이 로가리즘 Q, 자연 로그 Q를 상용 로그 Q로 고치기 위해서는 환산은 이제 2.303을 곱해주면 돼요. 2.303 곱하기 상용 로그 Q로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리고 25도씨 조건이 되면은 여기 절대 온도가 298.15 켈빈, 기체 상수는 밑에 보니까 페르데이,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계산이죠. 따라서 줄 단위가 들어가야 되니까 8.3145 줄 퍼 켈빈 배 8.3145 줄 퍼 켈빈 몰. 그리고 F라고 하는 것은 1페르데이죠. 전기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게 96,500쿨롱에 해당이 됩니다. 1페르데이가 96,500쿨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뒤에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해보면은 전자 1몰의 전하량이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리고 전자 1몰은요. 전자 몇 개라고요? 6.022 곱하기 10의 23승 개죠. 초박과 중박이 지나면은 캥 개가 두 마리 사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 몰이 되고 쿨롱 퍼 몰이 나왔죠. 그래서 1몰의 전하량이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됩니까? 96,50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6,500 쿨롱이라고 하죠. 그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25도씨에서는요. E는 E 낫 빼기 N분의 0.0592 볼테이지 곱하기 상용로그 Q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E 낫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전지전이죠. 표준 전지전이는 음극의 표준 한원전이 알고 양극의 표준 산화전이 알면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준 산화전이 표준 한원전이는 보통 데이터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표준 전지전이 나는데 근데 이 표준이라고 하는 조건을 쓰려면은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태가 25도씨 그리고 또 이 이온들의 농도는 반드시 처음에 1몰 농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체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함량이 얼마? 1기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상업용 전지, 배터리는요. 그렇게 표준 상태 조건, 1몰 농도, 1애트모스피어를 만족하는 그런 전지가 없어요. 세상에. 상업적으로 정한 거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전지, 전이 그러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표준 전위가 아니죠. 그래서 현재 전위값을 구할 때는 항상 무슨 식을 씁니까? 이런 식을 쓰죠.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해도 되고 이 식이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이 식을 우리는 뭐랍니까? 네렌스 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네렌스가요. 한 가지만 했어요. 자, 델타 G가 마이너스 NF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 원래 알죠? 이 공식에다가 이 공식 도입해서 무엇이 나왔어요? 네렌스 식이 나왔죠? 참 이름 내기도 쉽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전이나 지전의 약대나 또는 여러분들 기술고시라든지 별리다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또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교수님이 되고 난 다음에 자꾸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만의 식.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한 거에다가 조금만 숟가락을 더 얹어놓으면 여러분들은 밥을 배 터지게 젖으실 수가 있어요. 예, 배 터지게 하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하여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 부르게 드시도록 하시고 구기를 선양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르스식, 네르스식이고 표준 상태에서의 전위값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전위값까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르스식을 응용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걸 볼까요? 그래서 수업을 혼자 해야 되나 봐요. 그죠? 그래서 가라.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나중에 앉아 계세요. 자, 네렌스식을 응용한다. 구리금속과 철삼가이온이 반응을 해서 구리가 산화가 됐어요. 철삼가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철이가이온으로 됐죠. 그리고 현재 상태의 농도를 보니까 1몰 농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표준 상태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위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네른스식을 써야 되는데 그때 네른스식을 쓸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네른스식을 쓰는 거예요. 25도씨 조건에 있기 때문에 25도씨에서의 네른스식은 E는 E 나 빼기 N분의 0.0592 볼테이지 곱하기 상용로 Q죠. 이 반응에서의
Q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철삼가연의 농도의 제곱 분의 구리 이가연의 농도 곱하기 철 이가연의 농도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Q 값에다가 그거를 대입하게 됩니다. 몇 전자 반응입니까? 전자 2몰이 떠져서 2몰이 들어가기 때문에 2전자 반응 N 값이 있죠. 이 낫은 어떻게 구해요? 구리의 표준 산화전이값 더하기 철 삼가연의 표준 환원전이 값을 하면 되는데 여기 개수에다 2를 곱했다고 해서 표준 환원전이 2 곱하면 안 돼요. 표준 산화전이나 표준 환원전이는 뭐기 때문에 색이 성질이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의 표준 산화전이가 마이너스 0.34V. 그 다음에 철 3가연이 철 2가로 되는 표준 환원전이가 0.77V 합하게 되니까 0.43V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전자 반응이기 때문에 N값이 2. 좀 전에 제가 Q값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어진 농도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전위값은 0.43V를 주라는데 현재 상태가 표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다 고려해 보니까 그거보다 좀 떨어져서 얼마가 되세요? 0.25V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는 세식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과 같이 해도 돼요. 전체 이 현재 상태에서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극의 환원전이값 더하기 양극의 산화전이값 그리고 음극은 음극대로 내는 세식을 정하고 양극은 양극대로 내는 세식을 제공하죠. 음극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음극은 바로 이 반응이죠. 이 반응의 Q값이 있죠. 이 반응의 Q값은 철 3가연의 농도의 제곱 분의 철 2가연의 농도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그 Q값을 여기다가 적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양극의 산화 반응에 대해서는 산화 반응에 의해서 여기 구리가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의 Q값은 뭡니까? 구리 2가연의 농도죠. 그래서 Q값이 구리 2가연의 농도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모두 이전자 반응이에요. 2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표준 산화전이 표준 산화전이 전위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전지 전위는 음극의 환원전이 더하기 양극의 산화전이를 하는데 음극의 환원전이만 메르스식 적용. 그 다음에 양극의 산화전이만 메르스식을 제공할 수가 있죠. 앞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거는요. 아예 통째로 메르스식을 제공하고 이 전위는 그냥 환원의 환원전이에요. 산화의 산화전이에요. 다 고려한 표준 전지전이에요. 표준 전지전이에요. 그렇죠? 음극의 표준 산화전이 양극의 표준 산화전이를 합한 전체 표준 전지전. 그 다음에 Q값이라는 것은 이 두 반응 중에 한 개만 이야기한 거예요. 전체 반응의 Q값이에요. 전체 반응의 Q값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적을 수 있고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내르스식을 적용할 수 있죠.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양극의 산화 전위를 쓰지 않고 양극에 무슨 전위 쓸 수 있어요? 환원 전위.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 풀이 세 번째 겁니다. 양극에 대해서 이렇게 환원 전위라 하고 그때는 이 중간의 값이 뭐가 들어간다고요? 마이너스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현하면 되고 이러면 책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의 산화 반응으로 본 것이 아니라 뒤집에서 환원 반응을 봤기 때문에 Q값을 제공할 때도 어때요? 예, 환원 반응에 대한 거. 그리고 이 표준 전위값도 산화 전위가 아니라 무슨 전위가 표준 환원 전위로 환산해서 구리의 표준 산화 전위가 마이너스 0.34이기 때문에 구리의 표준 환원 전위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0.34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어떤 특정한 예를 가지고서 내런세식을 제공하는 원리를 방법 1, 2, 3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가 괄호 비워놓고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괄호 비워놓고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다가 답을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사과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적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교재 123쪽에 이렇게 네레스트식을 제공하는 걸 통해서 pH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pH 측정하는 pH 메타는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 pH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염다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여기는 염다리가 있죠. 염다리가 있고 왼쪽이 양극 산화 반응.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음극 환원 반응이고 오른쪽에 음극 환원 반응. 환원이 원래 영어로는 캐소드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 환원은 원래 리덕션인데 제가 음극 그러면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캐소드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이 음극이 왜 캐소드냐? 음극이 캐소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앞쪽에 톰슨의 음극선관 실험을 배우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죠. 톰슨의 양극선관 실험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잘 못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톰슨의 음극선관 실험, 음극선관이 바로 브라운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TV 우리가 봤던 브라운관 요즘에는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저희 집에는 있어요. 자, 이렇게 음극선관 그러면 이제 브라운관이 되고 그 음극선관을 영어로 뭐라고 했던지 기억하세요? Cathode Ray Tube라고 해서 CRT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캐소드가 바로 음극이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음극과 양극에서 이 모음
이를 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양극할 때, 그 양극에 영어로 N어도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교수님들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극성관, cathode ray tube, CRT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좋은데,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는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이에요. 기준 음극이죠. 기준 음극은 굉장히 유명한 반응을 쓰고, 이것은 온도에 따라서 얼마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안정한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실험하더라도 그 패키지 안에 있는 그것은 온도가 딱 정해지면은요, 딱 그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요. 따라서 이건 우리가 그냥 알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고, 옆다리 왼쪽에 있는 양극 산화 반응만 보자는 거죠. 양극 산화 반응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수소가 산화가 돼서 수소 이온이 되고, 우리가 지금 뭘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pH. 즉 수소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산화가 돼서 수소 이온이 되고 전자 떨어졌어요. 이 산화 반응에 대해서는 무슨 식? 네르트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 반응에 대해서만 네르트식을 쓰면은 양극의 산화전이는 양극의 표준 산화전이니까 빼기 n분의 0.0592 볼테이지 25도이기 때문에 곱하기 상용도고 Q가 반응물의 농도고 분의 생성물의 농도고,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부분 압력, 수소 이온은 용질이기 때문에 이 몰 농도로 하고 개수가 이니까 제곱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 Q는 우리가 화학 평형에서 배울 때 Q하고 약간 다르죠. 기체는 뭘 쓰고 있어요? 부분 압력. 그 다음에 이 용질은 뭘 쓰고 있어요? 농도. 이렇게 섞어서도 될까요? 예, 섞어서도 돼요. 왜냐면은 원래 이 값이 1기압이고 1몰 농도일 때 전위값이 얼마입니까? 표준 산화전이가 0V. 거꾸로 표준 산화전이가 얼마? 0V. 표준 산화전이 이게 0V라는 것은 얘는 농도를 쓰고 얘도 농도 썼어요? 아니죠. 분명히 이거는 압력을 썼고 이거는 농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체는 압력을 쓰고 부분 압력을 쓰고 용질은 농도를 썼을 때 그 전위값이 바로 표준 산화전이 표준 산화전이기 때문에 Q값을 적용할 때도요, 기체는 부분 압력을 쓰고 용질은 농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N값이 2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압력을 지금 1기압으로 맞춰있기 때문에 1이죠. 이렇게 해서 이 상용도구 수소이온 농도의 제곱인데, 제곱을 앞으로 뽑아내고 그럼 마이너스 상용도구 수소이온 농도, 그게 바로 뭡니까? pH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음극의 환원 전위값은 0.0592 곱하기 pH로 나타나세요. 자, 전체 전지전위는 양극이에요. 양극의 산화전위값 더하기 음극의 환원 전위값인데, 음극의 환원 전위는 이미 그 값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요 값을 알고 우리가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하는 값은 이거예요. 요걸 딱 측정하면은 용액이 뭐가 측정되는 거예요? pH 값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밑에 있는 공식처럼 이렇게 pH는 0.0592 볼테이지 분의 이 전지 전위값 빼기 음극의 이 레퍼런스 기준 전위값인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에요. 실험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뭐를 측정한다고요? 이것이 실험적으로 measured, 측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바로 자동으로 읽힙니까? pH 값이 자동으로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전극을 양극으로 한 pH를 설계를 할 때 저렇게 하게 되고, 저런 식으로 pH가 측정된다라는 하는 원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만일에 어떤 용액의 pH 값이 높아요. 요게 높다는 것은 좌변이 크다는 것은 우변도 커야 되죠. 그러면 이게 실험적으로 측정되는 이게 어때요? 전위값이 크게 나타나죠. 이건 일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124쪽에 표준 전지 전위와 평형상수의 관계를 볼까요? 델타 G 낫은 마이너스 NFE 낫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화학 평형 단원과 연력각 단원에서 델타 G 낫은 마이너스 RT에 된 이 K 값이죠. 따라서 양변에서 마이너스 NFE 낫이 델타 G 낫이고 마이너스 RT에 된 K가 델타 G 낫이기 때문에 이 값 이퀄 이 값. 이렇게 해서 양변에서 마이너스 NF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 또는 이거를 이항해도 되는데, 앞에서 봤더니 NF분의 RT 로가리즘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 25도 조건에서는 n분의 0.0592 볼테이지 그리고 상용도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x축을 이 값으로 놓고 y축을 이 값으로 놓게 되면은 기울기가 이거예요. 거꾸로 x축을 이 값으로 놓고 y축을 이 값으로 놓게 되면은 이게 왼쪽으로 이항이 되고 난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0.0592분의 n으로 표시될 수 있죠. 그래서 x축을 뭘로 놓느냐에 따라서 저것이 기울기가 이 정반대로 표시될 수 있다. 역수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농도와 환원 전위 관계를 한번 볼까요? 어떤 수용액 중에
금속을 용해시켰고 이 금속이 N 플러스 가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똑같은 금속이 이렇게 전극으로 사용되고 이것이 환원이 되는 반쪽 반응, 도선이 연결되고 물론 염다리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환원되는 반쪽 반응에 대해서는 이 금속 양이온이 전자를 M개를 받아들여 가지고 금속으로 환원이 된다.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 Q 값을 적으면은 반응분의 농도곱분의 생성분의 농도곱이고 고체는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여기서는 금속 양이온의 농도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른스식에다 그대로 적용하죠. 환원 전위값은 이 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값 25도씨에서는 마이너스 0.0592 곱하기 어떻게 돼요? 상용로그 Q값, 즉 금속 이온의 농도분의 1 이렇게 표현되고 이것이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 마이너스 1승이 앞쪽으로 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곱해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상용로 그 금속 이온의 농도가 X축. 그리고 여기 표준, 죄송합니다. 환원 전위가 Y축이 되면은 그때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N분의 0.059이라고 하는 양의 기울기. 그 다음에 Y축 절편이 표준 환원 전위 값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X축이 상용로 그 금속 이온의 농도, 그리고 Y축이 이것의 환원 전위. 여기서는 OX를 잘못 적겠어요. 그죠? 그래서 환원 전위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때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값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기울기 값이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서 Y축 절편이 표준 환원 전위로 나타났겠죠. Y축 절편이 표준 환원 전위니까. Y축 절편이 표준 환원 전위니까 그리고 기울기가 N분의 0.0592 곱하기 상용로그 금속 이온의 농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지. 지금 오타가 아니네. 그죠? 그래서 식을 완전히 지금 이 잘못 섞어서 적은 것 같아요. 편집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X축이 이거, Y축이 이거,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N분의 0.059 이렇게 딱 표현되고 이걸 환원이라고 치고 이것도 어때요? 예, 여기도 환원이라고 고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 식이 됐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직선 그래프에서 Y축 절편으로부터 뭘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의 표준 환원 전위값. 표준 환원 전위값이 누가 제일 큽니까? A 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고 여기 TE로 가면 갈수록 표준 환원 전위가 작죠. 표준 환원 전위가 여기는요. 음수예요. 표준 환원 전위가 음수라는 것은 표준 산화 전위가 무슨 값이 될까요? 양수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거꾸로 농도와 산화 전위 관계로 하게 되면은 음의 기울기 값을 나타내게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 기울기 값이 어떻게 나냐면은 금속의 산화수 분의 0.059로 나타났잖아요.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질까요? 기울기가 가팔라질까요?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더 그것의 산화수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소의 라티머 도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시다. 라티머 도표다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이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 여기 질산이온에서는 질소가 산화수가 플러스 5가 그리고 NO2에서는 질소 플러스 4가 그리고 아질산에서는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3가죠. 플러스 5가에서 플러스 3가 쪽으로 환원되고 환원되는데 이렇게 거쳐서 갈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갈 수도 있죠.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변화될 때 전체 그 상태 함수의 변화량은 다른 과정을 거쳤을 때의 상태 함수의 변화량의 합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 밑에 것을 이 3번 코스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델타 G3 낫이라고 표현합니다. 델타 G3 낫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첫 번째 코스 델타 G1 낫 이것을 두 번째 코스 뭐라고요? 델타 G2 낫이라면은 델타 G3 낫은 델타 G1 낫하고 델타 G2 낫의 합하고 동일하겠죠. 그렇게 하고서 각각에 대해서 마이너스 NFE 낫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NFE 낫, 마이너스 NFE 낫, 마이너스 NFE 낫을 적용을 하고 여기 첫 번째 반응에서는요. 플러스 5가에서 플러스 4가로 되니까 1전자 반응. 전자 한 개 들어오죠. 그리고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3가로 되는 두 번째 반응에서 전자 한 개 들어오니까 1전자 반응. 그런데
플러스 5가에서 플러스 3가니까 전자가 몇 개 들어와야 됩니까? 2개 들어오죠. 2전자 반응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1전자 반응, 이거는 1전자 반응, 이거는 2전자 반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전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을 써야 되냐면은 분명히 이 식하고 이 식을 더하면은 이렇게 세 번째 식이 나와요. 근데 모두 2전자 반응, 모두 2전자 반응, 2전자 반응, 2전자 반응 되면은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F니까 그대로 딱 소거가 되어서 전위는 전위 더하기 전위죠.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떤 거는 1전자 반응이고 어떤 거는 2전자 반응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NF라고 하는 게 소거가 돼야 소거가 안 돼요? F는 소거되지만 N값이 소거가 안 돼요. 그래서 모두 1전자 반응이거나 모두 2전자 반응인 경우에만이 소거가 되고 그렇게 소거가 되면은 이것의 표준 전위값은 이 두 개의 표준 이 전위값의 합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는 요거 두 개는 1인데 이거는 얼마? 1이 아니라 2이기 때문에 F는 소거될지 모르지만 이 숫자는 소거돼서 소거가 안 돼서 1, 1, 2니까 똑같이 2로 나눌 수도 없고 똑같이 1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거가 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라고 했고 우리가 일반학 추론을 공부를 하면서 세 문제를 풀었어요. 진짜 이렇게 나와야 했는데 지난 8월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래서 제가 결국 요거 반드시 나오니까 올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맞아요.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것이 10가지는 아니에요. 30가지다 라고 하면은 그 중에 적어도 어때요? 서너 가지는 꼭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제가 주목을 시켜드리는 거. 제가 주목을 시켜드리는 것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 친 학생이라기보다는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진짜 조 파트에서 뭘 낼 건지에 대한 공감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 원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원리는요. 모든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항상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은 앞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반응에서 표준 전지 전위는 음극의 환원 전위값 더하기 양극의 산화 전위값. 여기서는 좀 전에 그 공식 적용 안 했잖아요 라고 하는데 적용했어요. 적용했는데 여기서는 왜 그것이 적용이 안 된 것처럼 표현되냐면은 델타 G낫은 델타 G낫 더하기 델타 G낫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FE 낫. 그리고 이것도 어때요? 마이너스 NFE 낫. 이것도 어때요? 마이너스 NFE 낫인데 똑같이 이전자 반응이에요. 쿠리 이가윤이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쿠리 이가이온은 쿠리로 되고 금속은 아이온 이가로 되는 것은 똑같이 다 이전자 반응이기 때문에 2 소거되고 F 소거돼서 뭐만 남았어요? 요것만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1전자 반응이나 전부 구성하는 반응들이 똑같이 2전자 반응이나 똑같이 3전자 반응은 바로 요 공식 써도 되는데 그렇게 못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 그것에 관한 연습은요. 일반학 추론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서 할 테니까 그때 가서 공부를 합시다. 잠시 후에 네 번째 섹션 배터리부터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